자, 이제 115페이지의 개혁공개서 등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개혁공개서 등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소속공개사 되고자 하는 자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자, 지금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이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맞고요. 이번에 개혁공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 신청일 2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할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자,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무슨 교육이에요? 실무교육이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이렇게. 자, 무슨 교육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2번이 틀렸죠? 3번에 연수교육 시간 12, 16이고요. 실무교육은, 자, 위탁시킬 수가 있죠? 공기업 준정미관, 그 다음에 협회, 그 다음에 대학 이런 데다가요. 그 다음에 또 위탁하고 되면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50번 문제 보죠. 개혁공개서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1번에 법인의 분사무 책임자는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므로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자, 일단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뭘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줘야지만 되죠. 이번에 중개보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한 짓을 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자, 지금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슨 교육이에요? 직무교육이죠. 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번에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담당할 사원 또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자, 일단은 실무교육은요, 모두 다 받아야 돼요. 사원 또는 임원은 모두 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자,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만입니다. 법률 지식 이런 건 다 없어요. 자,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관계 종료일 후 1년 이내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를 받지 않는다. 자, 일단은 나갔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온다면 이때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죠. 다시 한번 그렇게 이걸 하나씩 하지 말고 그냥 큰 틀로 나가세요. 나갔다가 몇 년에 다시 들어오면 1년에 다시 들어오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이죠. 받지 않는다. 자, 51번.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죠. 이건 직무교육 대상이죠. 나머지 2, 3, 4, 5는 다 일단은 받아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52번 문제 보죠. 자, 개혁공개서 등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자, 1년 이내 중개보조로 다시 들어가자 할 때 직무교육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모두 받아라. 실무교육 받아라. 자, 맞는 내용이죠. 1번, 2번 다. 직무교육 시간이 어떻게 되죠? 3, 4. 그 다음에 또 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혁공개사는 소속공개사는 이때 연수교육을 받은대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뭘 받아라? 연수교육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보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및 뭐예요? 소속공개사만 해당되고 자, 이 연수교육은 중개보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5번에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중개 경영 실무, 그다음 직업윤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3번 문제 보죠. 다음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자, 법인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사원 또는 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하나 등록 후 추가되는 사원 또는 임원은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사원 또는 임원은 모두 다 받아줘야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이건 아니건 중간에 들어오든 처음에 들어오든 다 받아주면 돼요. 연수교육 내용은 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상 분계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한다. 자, 연수교육 내용이죠. 니은에 맞는 내용이죠. 디귿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이 아니라 뭐예요? 1개월이나 2개월 전 이렇게 되죠. 전까지 연수교육 실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 과목 관련된 분야에 석사학위 취득한 후에
경력이 언제 2년 이상인 사람은 강사 될 수 있다. 자, 이거 강사 기준이 있었죠. 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하면 돼요. 자, 전이, 석삼, 변이. 자, 전이, 전임 강사 2년, 석삼, 석사학위 3년, 변이, 변호사 2년. 그리고 박사학위 소자는 아예 경력 없고요. 7급, 자, 7급 담당 공무원은 6개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누굴 대상으로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뭘 하죠?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틀린 것은 기억, 디귿, 리얼 이렇게 세 개가 되죠. 자, 그럼 54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소속중개사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법인, 임원, 사원 다 봤죠. 분사무 책임자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1년이 지났죠. 받아야지만 되죠. 다 받아야지만 되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주택의 매매 교환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액에 따라 일정분에 인해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주택은 어떻게 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주택과 주택이 일어나죠. 주택과 그 다음에 또 주택 외로 나눠지는데 주택은 자,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주택 외에는요.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됐죠. 자, 차이점들을 구분해 보셔야 돼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매매하고 교환은 어떻게 된다? 0.9% 1.5분의 9죠. 임대차는 0.8% 1.5분의 8 이렇게 되죠. 이 범위 내에서 시도되고 자, 주택 외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된다. 모두 일단 0.9%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럼 2번 해보죠. 주택임대차는 1.5분의 8 그 시도조례를 정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법정주고 초과에 받았다. 초과 부분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보수선고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약정인 경우 중개계약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이건 지급식입니다.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쌍방으로 다 각각 봤고요. 네, 이번에 다음 중 중개보수 및 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를 초과해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자, 중개보수 실비 초과수수죠.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 형벌 어떻게 한다? 1-1 이렇게 되죠. 여러분 금쟁이에서 보면 이미 배웠던 겁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부엌, 화장실, 욕실 이럴 때는요. 주거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에서 협의서 받는다 그랬죠. 2번도 맞고 3번에 주택의 중개를 선물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1.5를 보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은 4번에 보면 자, 권리관계 확인 또는 중개로부터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전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일단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 이전을 인, 그 다음에 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전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 취득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개업공개에서는 주택의 중개대상을 대하여 중개보수 유율 부분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환율을 유율표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요. 자, 5번 부분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자기가 받을 보수율에 대해서 유율표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요거는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의 대상물입니다. 자, 외자가 일단 들어가줘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자, 양이 좀 많죠? 문제 연습용으로다가 한 거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보통 3개나 4개 나오는데 이건 연습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억에 개업공개사가
법정기는 초과하여 보수받으면 무효다. 초과해서 받았는데요. 중개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개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 그 초과해서 받은 보수에서 초과 부분이 무효죠.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을 보면 개혁국에서는 법정보수에 따로 실비명으로 분포받을 수 없다. 중개보수와 실비를 외에는 받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개혁공개사의 중개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된 후 거래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원인에 개혁공개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자, 고의 과실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고의 과실이라면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업은 중개보수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것이므로 개혁공개에서 중개보수 받지 않고 중개는 부당하게 된다. 자, 이 법에서는 중개세법에서는 더 받는 게 문제지 덜 받거나 안 받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가 무효가 되면 거래가 없었던 것 같으므로 받을 수 없다. 자, 누구의 잘못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잘못 때문에 그렇다면 받을 수 없지만 개혁공개 잘못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택의 경우 중개된 대상물 소재지와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소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를 적용한다. 자,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해야 되죠. 비읍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 2분의 미만이면 주택 외 이렇게 적용되죠. 그러면 자, 타당한 것은 일단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틀린 게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틀렸죠? 그러니까 나머지 자, 총 7개 중에서 4개가 틀려서 3개. 답은 3번이겠죠. 자, 그러면 4번이죠. 공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다. 자, 그러면 이때 분양권이죠. 그럼 기납입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분양대금에다가 프리미엄 들어가는 게 아니죠. 1번이 바로 틀렸죠. 자, 1번 틀렸고 2번 교환은 고액의 물건으로. 자, 동일 여러분들 동일 똑똑하게 붙여보세요.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포함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만 매매만 받는다. 동일 요 세 가지 동그라미 쳐서 있는 눈여겨보시고, 주택은 어떻게 돼요? 주택은 자, 1번부터는 받을 수 있는 게 1,000분의 8 이렇게 되죠. 주택의 임대차는. 그 다음에 또 주택의 면적 2분의 1 미만이라면 주택 외,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 이렇게 되죠. 5번에 다음 중 개혁공개사의 중개보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해 보면 판례에 의하면 개혁공개사가 계약조건, 절충 등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거래 당사자가 개혁공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했습니다. 보수 청구권 인정될 수 있다. 자, 개혁공개사 소개시켜주는데요. 개혁공개사를 딱 배제하고 바로 한 거예요. 그럼 일단 보수청 인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이행지체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 일방의 이행지체니까 개혁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보수 청구권 인정되죠.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주택은 쌍방으로 딱 각각 받을 때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전원 법률에서 나머지는 시도조례 정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오피스텔은 85 이하면서 부엌, 화장실, 욕실 갖춘 경우 1,000분의 임대차는 1,000분의 4, 그 다음에 또 매매교환은 1,000분의 5. 월세가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여 5천만 원 이하가 될 경우 다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한다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잘 보셔야 돼요. 미음 같은 경우는 딱 하나가 틀렸어요. 5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5천만 원 미만. 이런 게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거의 여러분들이 못 잡아냅니다. 자,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는 개혁공개사가 서울시 소재 주택을 중개한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청구해야 된다. 자, 경기도에 사무소에 있으니까 경기도 조례겠죠. 중개보수 지급식에 대해서는 약정할 수 있죠. 약정을 하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시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미음, 비읍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중개 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에 따른다. 맞는 내용이죠. 교환은 고액의 물건을 기준한다 그랬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거래대금이 큰 금액. 자, 사례 증여 어떤 명목으로든지 중개보수 초과의 금받은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 취소해야 된다. 자, 초과수수죠. 금쟁이고요. 금쟁이를 봤다면 상대등록조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되죠.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기에 이루어집니다. 동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때는 매매 거래 금액만 받죠. 임대차는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디귿, 리을 두 개가 틀린 거네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보죠. 다음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기억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와 실비한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선 국토교통부에 전문에서 시도조례 정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이 얼마를 했죠? 매매교환은 1처분의 9, 임대차 등은 1처분의 8 이렇게 됐죠. 주택외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의 전원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 정한다. 주택 외에는요. 국토교통부의 영리 전원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협의해서 받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특약을 했을 경우에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특별하게 중개보수로 무료로, 자, 일단 무료로 중개줘도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거래인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받을 수 없다. 누구의 고유과실이라면 개업공개사의 고유과실이라면 받을 수 없지만 개업공개사의 고유과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권은 자, 어떻게 된다?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되니까 시도조례를 적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읍의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을 중개원성 전에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해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서에 이를 기재한다. 자, 일단은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일단 설명하고 또 확인서를 작성할 때 기재하죠. 지급 시기까지 기재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유사법령상 단위 위반입니다. 순가중개계약은 자, 더 받으면 너가 자는 거죠. 그 자체 계약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법 자체 위반은 되지 않고요. 일단은 어떻게 된다? 더 받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위반되는 거죠. 자, 8번에 보면 다음 중 중개보수 및 실비 청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실비는 중개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계약금 예치 비용,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3번에. 자, 계약금 예치 2번에 계약금 예치 비용은 권리 취득에 받을 수 있는 거죠. 4번에 보면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해주는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요율과 한도액에 의하여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상가 부분 임대차입니다. 상가 나오면 시도조례하면 틀려요. 상가 나오면 협의 이게 나와야지만 되죠. 토지 매매를 중개해주는 경우 1처분의 9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약정에 의한다. 자, 1처분의 9 범위 내에서 서로 약정에 의한다. 토지는. 자, 그래서 5번은 주택 외니까. 자, 9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월 단위 차임액에 곱하기 100 하지요. 합산을 거래금에 댄다.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개가 완성된 후에 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럼 당연히 누구의 고유과실 아니다? 개업공개의 고유과실 아니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상가임대차를 중개했을 경우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산정해야 한다. 자,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안 되고요. 별도로 권리금 양도 양수 부분을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알선료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4번에 중개법인이 행한 민사집행법상의 경우의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알선 및 면적 대리보수는 대분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자, 지금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매수인적 대리 있죠?
그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중개보수요율이 아니라 그걸 따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의 갑의 중개인을 통해 만난 을과 병이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직접 거래한 거죠. 자, 소개시켜줬는데 지네들끼리 거래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보수 청구권이 있다. 자, 10번 문제 보죠. 다음,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업공개사는 법정 중개보수 및 실비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금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 보수와 실비 빼는 건 다 받을 수 없다. 상가 권리금은 중개보수 산정에 포함 안 되죠. 교환은 자, 3번이 잘 보세요. 거래 금액이 작은이 아니고 거래 금액이 큰 물건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상인 자격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보수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쌍방이 매도인으로 양쪽 다에다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1번 다음 중개보수 실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효율, 2분의 미만은 주택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주택외 중개를 성원에 대하여 중개보수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묶어주는 요율을 요율표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어디에만 나오는 거? 주택 위에만 나오는 거라는 거는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과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 보전 소요되는 실비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임대 등 계약금 등 반환점 이행 보장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임차 등 권리 취득은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의 부속토지한 중개보수와 실비는 국토교통부의 어느 정도 보면서 협의해서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자, 주택과 실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의 중개에서 오는 중개보수는 쌍번호 바꿀 때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1청문회 국면에서.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12번부터는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만 일단 보죠. 자, 누구로부터냐? 누구로부터 받느냐를 조심해줘야 돼요. 누구로부터 받냐? 자, 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자, 개업공개사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양쪽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자, 임차 인허도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이런 것은 일반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냐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자,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을 기준으로. 자, 만약에 자, 계산해가지고 한도액이 20만 원이다. 계산했더만 25만 원 나온다. 그럼 얼마더라? 20만 원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한도액이 20만 원인데 18만 원 나왔다. 그럼 그냥 18만 원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중개보수 계산 문제 금방 풀어내요. 자, 12번 문제로 보면 A는 분양금액 4억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4천, 1차 정도 5천 납부했다. 근데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었습니다. 분양권 전매했어요. 그러면 이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매물 중개했다면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있습니다. 자, 그래 보수 총액 거니까 양쪽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양쪽으로 받죠? 그러면 자, 분양권은 어떻게 된다? 분양권은 기납입된 금액의 P 합친 거죠? 그럼 기납입된 금액이 계약금 4천, 1차 정도 5천 이렇게 되죠. 그리고 P 1,000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1억이에요. 1억에 자, 그러면 보수율을 보면 일단은 거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0.5%죠. 자, 그럼 1억이니까 그 범위에 해당되죠. 0.5%고 1억에 0.5%면 얼마예요? 1억. 자, 50만 원이죠. 그리고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한도액 범위 내죠. 한도액은 요것은 일방으로부터 받는 계산에 대해서만 부분입니다. 쌍방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한쪽 계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계산하면 50만 원이고 제시된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그럼 한도액 범위 내죠. 그럼 일방으로부터 얼마를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양쪽으로 받으면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여러분이 이런 대충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죠. Y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을 간에 주택 2억 원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동시에 을이 임찬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차 20만 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가 을에게 받을 때는 보수 최고 한도액을 냈습니다. 자, 보죠. 이거는 뭐냐면 A하고 B하고 자, A의 중개로 갑과 갑과 을이라고 돼 있죠. 자, 갑과 을 봅시다. 갑하고 그다음에 을하고 이렇게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을과 병이 동일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동일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자,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는데 동일 당사자가 아니죠. 그럼 이거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갑한테는 매매, 을은 매매와 임대차, 병은 임대차 보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매매 보수와 임대차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죠. 2억 원에 매매했죠. 그럼 밑에 요일표 보세요. 2억 원 이상 하면 0.4%, 2, 4, 8, 80만 원이네요. 80만 원. 그 다음에 또 3천만 원에 월차 20만 원. 자, 이렇게 곱하기 해봅시다. 3천 더하기 그 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해보죠. 그럼 어떻게 2천만 원 되죠. 2천만 원에 3천만 원 더하니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된다? 5천만 원이면 일단은 자 5천만 원 미만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70을 하죠. 근데 딱 5천만 원은 그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5천만 원과 계산하면 돼요. 곱하기 100 그대로. 그럼 5천만 원 이상하면 0.4, 5, 4, 20,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80만 원 더하기 을로부터 받는 거죠. 을은 매매 임대차 다 받습니다. 80만 원, 그 다음에 또 20만 원 이렇게 하면 총 얼마? 100만 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14번에 보면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 사업이 임찬을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한대. 자, 누구로부터 받는다? 임찬을 일방이죠. 자, 보시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 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 그 총 얼마가 된다? 6천만 원이 되죠. 그럼 6천만 원에다가 자, 이제 해당 요일을 보겠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은 요일 0.4죠. 6, 4, 24, 24만 원이에요. 자, 아주 간단하죠. 한도액은 30만 원이니까 한도액 범위 내죠. 자, 이렇게 계산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5번 문제 보죠. 갑은 개업공개사 을이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 임차했다.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는 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데요. 자,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 을에게 갑이 을에게니까 일방이죠. 일방으로부터 계산하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 하니까 1억에 6천 더하면 1억 6천이죠.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6천만 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월세 100만 원인데 곱하기 100 하면 100만 원에 100 하면 1억이죠. 그다음 1억 6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은 1억 6천에다가 해당 요율 하면 되죠. 자, 1억 6천에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가 0.3%입니다. 한도액 없고요.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0.3% 하면 48만 원. 1억 6천에 0.3% 하면 48만 원이죠. 답은 1방으로부터 48만 원 이렇게 되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X시에 소지하는 주택면적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다. 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액은 자, 지금 갑과 을 사이에서 그다음에 을 사이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이렇게 뭐 했다? 임대차 한 거예요. X 도시의 소재는 주택의 면차. 이제 여기서 보죠.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동일 적용입니다.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 이루어졌죠. 자, 매매 포함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집니다. 동일 대상물에 대해서. 그러면 동일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주택 면적이 3분의 1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라면 이때는 뭐가 된다? 주택 외가 적용되죠. 예전 기출문제에서 의외로 많이 틀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주택 외가 적용되고 0.9%에서 합의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밑에 XC 중개업소 조례 기준 여기다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거는 주택에만 나와 있는 것이 주택 외에는 전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0.9%니까 자 얼마예요? 이게 지금 매매대금 1억 원이죠. 자 임대차는 적용하면 안 되죠. 매매만 임대차는 적용하면 된다. 동일이니까 1억 원에 0.9니까 이것은 90만 원. 최대치로 봐주는 것은 90만 원이죠. 자 그러면 27번 문제 보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Y시에 소지하는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 임대차를 동일게 한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부 최고한대가 냈습니다. 일방으로부터 그리고 동일이에요. 거기서 보면 갑과 을이 매도인 임차인이고 매수인 임대인이죠. 이거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차 20만 원인데요. 이거는 동일이기 때문에 임대차는 전혀 계산할 필요 없고 매매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매매는 5천에서 2억 미만은 0.5. 그러니까 1억 8천에다가 0.5% 하면 얼마겠어요? 90만 원이죠. 계산하면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되면 90만 원 나와요. 90만 원 2번을 덜커덕 찍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 제가 뭐를 조심하라 그랬죠? 한도액을 조심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한도액 요거 주택은 한도액이 제시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제시됐어요? 5천만 원과 관련해서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한도액이 얼마다?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니까 자 90만 원 계산했어도 90만 원 받으면 안 되고 얼마를 받아야 된다? 80만 원 받아주면 되죠. 자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자 그 다음에 18번 갑은 개업공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참 25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갑이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부 최고한대가 자 병이 갑 일방이에요. 자 일단은 상하 수도시설 갖춘 부엌이 있고요. 화장실, 욕실 다 갖췄습니다. 면적이 85 이하입니다. 70제곱미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일단은 뭘로 본다? 주거용으로 보고 임대차죠. 임대차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는 임대차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일단은 계산을 일단 해보죠. 자 2천만 원 더하기 자 월세가 20만 원이죠. 5만 원이죠. 25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2,500, 2,000원이니까 4,500이죠. 4,500이면 5천만 원 미만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니까 다시 계산합니다. 곱하기 얼마로? 70으로. 자, 그래서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곱하기 70은 1,750만 원에다가 2,000원, 그러니까 3,750만 원. 3,750만 원에다가 곱하기 해당 요율 하면 되겠는데 해당 요율은 0.4%죠. 그러면 15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으로부터는 얼마 받는다? 15만 원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참 30만 원 계약기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비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중개부수 최고 한도액 차이는 했습니다. 6천만 원에 매매했어요. 그럼 매매는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0.5죠? 6, 5, 30, 30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하기는 쉬운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일부러 이런 문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1,500에다가 월참 30만 원 곱하기 하니까 자, 일단은 어떻게 된다? 1,500 여기에 1,500에 월차임 30만 원. 자, 곱하기 100 하니까 3,000에 1,500 그러니까 4,500이죠? 이거 곱하기 70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곱하기 70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일단 약 3,600만 원 나오죠. 이렇게 되면 3,600만 원. 3,600만 원에
해당 요율 0.5%를 더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면 0.5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18만 원 되죠. 여기에 0.5%니까 18만 원. 여기에 3천만 원 마이너스 18만 원, 30만 원인가요? 30만 원 마이너스 18만 원 하면 어떻게 된다? 답인 12만 원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많이 연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협회 및 부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